동물보호소, 3천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몰려진 기류의 생명들. 그곳에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생명을 낳고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떠돌이개.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반려자로 말이죠. 인천시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 이곳에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개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두 팔은 선택된 녀석들을 안고 있지만 시선은 늘 남겨진 녀석들을 향하는.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느끼고, 올 때마다 고민을 하고, 올 때마다 슬프고, 올 때마다 마음 아픈 게 누군가를 선별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카페 회원들의 보금자리인 작은 동물보호소. 오늘 새로 맞이한 가족은 모두 8마리입니다. 오랜 거리 생활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지는 녀석들. 이곳엔 70여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양을 위해 보호소를 찾은 한 부부. 마음이 닿는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번개예요, 번개. 뭐 저희가 개를 키울 거면은 뭐 직접 뭐 애견센터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취지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살아 뒷다리가 발달이 안 된 밤비. 1년 반째 이곳 식구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른쪽 안구가 손상된 까미. 추적 나이 10살 노견인 까미는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 오늘은 임시보호를 자원한 한 가정으로 가는 날입니다. 잠깐의 돌봄이지만 절차는 입양과 동일합니다. 되게 시원한 것 같아, 진짜. 귀청소도. 귀청소인데? 아무리 한시적이라지만 선뜻 손을 내밀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임보한다고 딱 결정하고 나서도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내가 진짜 얘를 데리고 와서 건강해질 때까지 잘 보살펴줄 수 있을까. 나도 얘 보고 맨 처음에 보고 놀라거나 실망하진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그럴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딱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놀랐거든요. 눈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좋고 그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좀 징그럽기도 하고 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행복이는 옮는다고 옮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얘 다 날 때까지는 여기도 이제 다 남게 나면 봉합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돌을 던졌길래 요즘 오빠 콧물 다 나가지고 여기 다 아직 신혼인 부부.
남편 수원 씨는 아내의 임시보호 결정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 때문일까요? 까미가 금세 잠이 드네요. 엄청 작은 줄 알았어. 그치 몰랐어. 어. 그래서 내가 막 행복이 언니한테 안구 적출 수술이 가능한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다 했다. 그러나 심장과 간에 이상이 관찰됐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간 기능만 지금 저하된 상태여서 지금 수술한 데는 아직은 부적합한. 수술을 할 때까지 까미의 손상된 안구는 매일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원해? 응? 시원해? 들은 가만히 있는 게 자기도 이제 시원하다는 걸 느끼는지 가만히 있더라고. 간식 줄게. 다 줄게. 야, 야. 앉아? 그렇지. 잘 먹어야 간 기능이 회복되어 수술이 가능할 텐데 몸은 마음이 겪은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까미의 마음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일주일 후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오른쪽 눈 부위에 털을 깎는 것으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까미 오른쪽 눈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남아있는 안구 조직을 적출하고 신경과 혈관들을 봉합하게 됩니다. 안구 적출 수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 씨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네요. (30분간) 계속된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새끼 때 버려져 10년 동안 컨테이너 밑에서 살았던 까미. 아이들이 던진 돌에 오른쪽 눈을 잃고 보호소로 왔습니다. 가려워하는 걸 보니 수술 부위가 잘 아물어가고 있나 봅니다. 앉아. 붕대를 푼 까미의 눈은 어떤 모습일까요? 깜짝이야. 고무라서. 봉합 부위가 선명히 다가옵니다. 처음 생각은 수술 기간 동안만의 임시보호.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닌 다른 집에 또 가서 다른 강아지들하고 다른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까 봐. 남들 눈에는 흉물스럽게 보일 상처가 오히려 부부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 뒤 까미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털도 제법 자랐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은 것 같네요.
오랜만에 부부와 까미가 외출을 할 모양인데요. 이따가 차 안에 들어가서 좀 뵐게 오빠. 좀 덥겠다 싶으면. 탁 트인 바다도 좀 보여주고 거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 놀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마무리된 까미의 눈수술. 임시보호를 마무리하는 여행을 떠나나 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들 부부에게 부드러운 모래알처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밤새 얘 쳐다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내가 인보하기로 해서 맨 처음 얘를 선택했으니까 얘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지개 다리를 자연스럽게 건널 때까지 내가 얘를 평생 책임져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입양을 하려고요. 까미를 사이에 두고 이들 부부는 소리 없이 서로에게 다짐합니다.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을 갖자고 말이죠.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 변화는 유기견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견 관리는 해당 시 군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처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매우 큽니다. 한 해 약 80억 정도의 비용이 유기견 관리에 쓰여집니다. 내다 버린 양심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인천시 3개구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소. 가끔 이곳에 오는 버려진 개들 중에는 몸이 아픈 녀석들이 있습니다. 노끈이 목에 감겨 있는 녀석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네요. 야 임마. 입소 절차를 끝내고 피부 치료제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버려진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7일간의 공고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이 다시 원주인에게 인도되는 비율은 약 4.9%였습니다. 거의 저희들한테 계속 남아있는 애들은 항상 상시 아이들이 한 300마리 정도는 있어요, 항상. 주인이 찾지 않는 버려진 개들. 그들을 기다리는 건 안락사이거나 보호소 생활뿐인 게 현실입니다. 야, 해도 돼요? 옳지. 잘 나오네. 뒷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타니. 잘했다. 타니도 안락사를 기다리던 유기견이었습니다. 척추 부위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 타니는 제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전기 자극은 수술 부위에 집중됩니다. 인위적으로 근수축을 유발하게 하는 전기 자극 치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굳어있는 근육이 미세히 반응을 보이네요. 현재는 근육이 많이 예전보다 살이 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한 근육이 나타내는 반응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다리를 핥고 있는 탄이 나을 수 있다는 의지일까요? 당겨. 그렇지. 가누기도 힘든 몸 상태. 지난 10달 탄이는 잘 견뎌냈습니다. 버려진 후 교통사고를 당한 탄이.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있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의 마음이 모였고 지난 1월 척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척수가 신경들이 이제 더 손상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수술이거든요. 일종의. 수술 2주 후에도 신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본격적인 재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자, 부력을 이용해 몸무게를 덜 느끼게 하는 수중 러닝머신 훈련. 그러나 이내 주저앉고 마는 탄이. 이 훈련은 강제적으로 근육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이의 뒷다리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네요. 수중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하루 30분 정도. 거친 물살로 반사적인 반응을 유도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탄이의 뒷다리. 쉴 때는 저기서 이제 수중 훈련의 마지막은 자력으로 계단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자. 올라와. 지난 10개월간 이 계단은 탄이에게는 벽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벽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급하게 탄이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의료진. 윗속에 보이는 하얀 물체, 뭘까요? 어제 잠깐 이렇게 위가 부풀렀었는데 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강아지 내시경해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째 계속된 구토와 설사로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윗속에 알 수 없는 노란색 물체가 보입니다. 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내시경 삽입. 조심스레 꺼낸 건 딱딱한 장판 조각. 생각보다 이물질의 양이 많아 마취 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였던 솜도 무사히 꺼냈습니다. 제법 양이 많았네요.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장판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윗속에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위에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구토를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현재는 위에 남아있는 모든 장판은 다 꺼낸 상태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탄이를 조심스레 안아봅니다. 빨리 나아서 병원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탄이를 돌보는 카페 회원인 노곤윤 씨. 지난 봄에 이어 예. 다시 탄이를 찾았습니다. 자. 허리 조심하세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수고하셨어요. 네, 잘 하시고 다음에 추석 끝나고 물리치료 다시 받으러 오세요. 네. 한적한 이곳에서 탄이와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입니다. 물 먹자. 그렇지. 아예. 아유, 참나. 질투쟁이. 오자마자 사고를 쳤지만 탄이는 이곳이 익숙한 듯합니다. 엎질렀어? 탄이야. 탄이의 목욕은 좀 특별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것, 재활치료의 연장이죠. 어이차. 힘 빡빡 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평상시에 해도. 하나의 귀한 생명이잖아. 그래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락사 시키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얘가 또 언제까지 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뭐 오차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얘가 걷지는 못하더라도 똑바로만이라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걷는 거는 차후의 일이고 이 네 발로 자기 스스로가 일어설 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에겐 희망이라는 걸 탄이는 알까요? 아유, 힘들어. 하루도 쉴 수 없는 재활훈련. 걸음만 해봐. 걸어서 너가 이거 다 없애. 걸어서. 지난 봄과는 다른 모습을 천천히. 기대해보지만 천천히 걸음하러. 여전히 천천히 어려운 걸음마로. 걸음걸이. 하나. 그렇지. 휠체어를 탄 탄이는 야. 곧잘 걷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탄이와의 하나, 또. 교감은 뒷다리도 움직여야지. 움직임입니다. 아니야. 옳지. 탄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입양에 대한 생각은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굉장히 무게감 있는 고민이죠. 굉장히 깊은. 그래서 아직은 얘한테 미안하죠. 미안하다는 말. 탄이는 그 말조차도 고마움으로 느끼겠죠. 가자 힘내. 엉덩이 들고. 11월 초 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옳지. 이쪽에서 유도를 해야지. 나 이쪽 다리보다 저쪽 다리 잘 쓰는 것 같아.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탄이. 옳지. 잘하네. 춤은 아니었어도. 표정도 밝아 보이는데요. 가자. 재활훈련을 시작한 지 11달째. 몸을 바치고 있는 두 다리. 정말 놀랍네요. 믿고 싶습니다. 탄이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낼 기적을. 이제 시작이겠죠. 보호자가 있든 없든 이제 척추를 다치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되고 뭐 안락사 내지는
특히 유기 동물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라도 저희가 유기동물이든 아니면 척추 손상을 받은 강아지들을 좀 치료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보람을 갖게 되었고요. 재활 치료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에 부력이 없어도 자신의 근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계가 멈추자 네 다리로 서 있습니다. 잘했어. 100점에 100점. 오, 걸음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나 주저앉고 마는 타니. 이론적으로는 그 재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리를 쓰고 이런 게 힘들다고 저는 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줄기세포도 이식을 해줬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결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됐죠. 버려져 장애를 입은 떠돌이개 타니는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우리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많은 수의 모견들이 있는 애견 농장. 새끼를 가진 모견들은 분만 실인 이곳에서 교배 후 60일 전후로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태어난 새끼는 어미 곁에서 45일에서 55일 정도 키운 후에 출하를 하게 되죠. 일단 돈을 받고 파는 애지만 정말 정성껏 열심히 키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고 버림 안 받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출하된 어린 강아지들이 처음으로 가는 곳은 애견 경매장.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미 애견 산업은 1조 원이 넘는 산업 규모로 성장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50도에서 한 400도 이상 한 경매장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3일 하는 경매장이 있고 전국에 1일, 일주일에 1일 하니까 한 달이면 전국에 한 5천 마리 내지는 10,000마리 정도가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동물 강아지. 우리 곁에 온 강아지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애견 샵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가장 귀여운 모습과 몸짓으로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은 다른 만남도 있습니다. 손 안 아파 이제 팔. 옛날 그냥 써니같이 그냥. 써니라 불리는 이 녀석. 털을 깎는 다리는 3개뿐.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발 강아지 나온 책을 봤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 그 홈페이지 보여줬을 때 그냥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어쩔 때는 또 안 된다, 안 되겠다 했다가 이제 또 보면은 아직까지도 입양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결정한 입양.
얽히고 굳어진 털 속에 오른쪽 앞다리는 잘려져 있었던 떠돌이개의 써니. 보고 온 후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가족들. 우리가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얘가 안 데리고 오면은 죽게 된다는 거를 알면서 얘를 이제 안 데리고 오자고 하기가 마음은 사실 저도 이렇게 보고 와서는 그럼 데리고 오지 말까? 차라리 건강한 애를 데리고 올까? 그러나 오랜 고민 속에 그렇게 한 식구가 됐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성격이었다고 그랬으면 오히려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좀 잘 해주면 따라오고 뭐 이러면 정이 더 갈 텐데 이제 얘는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크게 아픈 애 같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래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을 하는데도 그래도 정을 못 주고 안심을 아직도 못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상처가 그랬을까 생각하면 참. 다가갈수록 멀어져가는 써니. 쉽지 않은 관계. 써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냥 옛날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나한테 안 오는 것 같다고? 응. 그러니까 자꾸 좋게 해줘야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얘는 많이 가서 비벼주고. 좋게 해주면은 다음날에 까먹잖아. 그럼 다음날 또 좋게 잘해줘야지. 너가 데리고 왔을 때 처음 마음처럼. 써니는 어린 연수의 장애를 보는 시선에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써니가 저 마음을 바뀌게 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웃었으면요 조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써니한테 미안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생명에 대한 불쌍함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고마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어른인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그냥 행동으로 얘를 돌봐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존재가 가진 아픔에 대한 공감은 아이의 생각을 한 뼘 더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떠돌이 개 입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가족. 말하지 못하는 개가 쓱 와서 이렇게 뜨뜻한 온기로 대주면서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아, 얘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뭘 전해주는구나. 써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까지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써니를 향한 이 가족의 애정 표현은 기다림이 아닐까요? 그렇죠. 기다린 거. 입양 진짜 사흘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신용카드 들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30분이면 사갖고 올 수 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고민도 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절차적인 시간도 있었고 해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만나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얘의 마음은. 쌀쌀해진 늦가을 날씨가 두 모녀의 손놀림을 재촉합니다. 손수 만들어주기로 한 써니의 겨울집. 써니? 문패가 예쁘네요. 아기들처럼 구멍 같은 데가 좋은가 봐요. 너무 간단한 이사지만 올겨울 나기는 문제 없겠네요. 써니야 잘 살아. 이게 이사 선물이야.
집들이 기념으로 기획한 써니와의 외출. 팔을 껴시오. 어유 팔 길게 쭉. 아이 모자 씌우지 마. 가볼까?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출발. 하지만 잘 따라와준 써니.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존재. 부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일 겁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설동물보호소. 이곳엔 3,0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7만 8천여 마리. 그중 버려진 개가 5만 1천여 마리나 됩니다. 이미 사설보호소도 포화 상태입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로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 등록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생체 인식 칩. 그 속에는 15자리 숫자로 조합된 번호가 입력돼 있고 이 번호가 시술받은 동물의 고유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술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목덜미 부분에 칩을 이식하면 되는 것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유실된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작년에 유기견 사업을 성남시에서 실시하면서 약 한 2만 1,000여 두를 갖다 마이크로칩 시술을 했고 그에 대한 성과로는 유기견이 평상시보다 한 4% 감소됐고 그다음에 주인이 다시 되찾아가는 비율이 약 한 3.8%에서 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집안일이 한창인 최미숙 씨. 그 옆을 지키는 게 체리. 전화 벨소리에 반응하는 체리는 청각 도우미견입니다. 필요한 소리 정보를 청각 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체리가 이 집에 온 건 지난해. 청각 도우미견 훈련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최미숙 씨의 든든한 동반자인 체리는 버려진 떠돌이개였습니다. 위탁 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이로 청각 도우미견 예비 선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 반응성, 품행, 건강 이 3가지 항목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유기견 중에서 선발합니다. 견사를 다니며 엄격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선발된 예비 후보는 모두 3마리.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각도우미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반응성입니다. 이리 와.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서도 안 되고 사람을 도와야 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복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점수화되어서 최종 선발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 유기견 중에서 청각도우미견을 선발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낯선 소리, 그게 초인종일 수도 있고 노크 소리일 수도 있고 자명종 시계 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애완견보다는 유기견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견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 잘했어. 보호소에서 선발된 유기견들은 이곳에서 6개월간 5단계 훈련을 받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훈련은 이루어지는데요. 반복 훈련을 통해 특정한 소리에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아기 울음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도우미견. 즉시 청각장애인에게 달려가도록 훈련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죠. 야외 놀이도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버려졌던 생명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우미견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들이 또 사람한테 버려졌었지만 또 다른 어떤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령 어떤 애완견으로 살 수도 있지만 조그만 훈련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데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최종 단계는 사회화 훈련. 다양한 거리 자극들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공공장소 적응 과정인 셈입니다.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적응 훈련을 저희들이 미리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면 청각 도우미견들은 장애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훈련의 한창인 청각 도우미견 보라. 녀석에게서 떠돌이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의 반려동물이 된 떠돌이개. 세상 어디에도 버려져도 될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가족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네요. 보라야 거짓 마.
인천의 한 주택가 빈 공터 풀숲. 그 속엔 떠돌이 어미개와 새끼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깊게 패인 상처 사이로 파고드는 새끼들. 어미개는 그렇게 새끼들을 키웁니다. 거리를 떠도는 어미개. 가슴의 상처가 지나온 길 위의 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난 지 약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제법 자라 거리로 향하고 있는 새끼들. 버려진 어미개와 그 새끼들이 살아갈 길 위의 날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